에어컨 이 버튼 누르면 매일 틀어도 전기요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매달 10만 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저는 20년간 에어컨을 설치해온 박찬호 기사입니다. 모든 브랜드, 모든 모델의 에어컨을 다뤄봤습니다. 제가 에어컨을 설치하러 고객님에게 갈 때마다 안타까운 일을 봅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에어컨을 잘못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을 설치해드린 집 중에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쓰신 분들은 전기세가 절반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여름 제가 관리하는 고객 중 한 분은 월 전기세가 2만 5천 원만 나왔습니다. 옆집은 같은 평수 같은 에어컨인데 12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가오는 폭염의 여름 날씨에도 전기세 걱정 없이 남들보다 시원한 여름을 보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세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주는 70만 원까지 받아가게 됩니다.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끄고 더위에 잠 못 드는 밤. 이제 참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전기세 손해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세요. 더위 먹고 쓰러지는 일이 없게 지인들에게도 공유하세요. 에어컨 아껴 쓴다고 아꼈는데 전기세는 더 올랐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전형적인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전기요금 폭탄의 진짜 원인은 사용시간이나 온도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실수, 외출할 때 무조건 에어컨을 끄는 습관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집에 없는데 틀어놓는 건 낭비 아닌가요? 30분 마트 다녀오는데 굳이 켜둬야 하나? 이런 생각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을 쓰는 분들에게는 전기세를 더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왜냐고요? 에어컨은 껐다 켤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1시간 외출로 돌아와서 에어컨을 다시 켜면 처음 5분간 전력 사용량이 평소의 3배나 됩니다. 실내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26도로 낮추려면 초반 몇 분간 실외기가 최대 출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100km로 가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료가 가장 많이 드는 순간이죠. 짧은 외출 후 돌아와 다시 켜면 켜진 첫 5분이 하루 중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시간이 됩니다. 반대로 계속 켜둔 상태에서는 설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실외기가 간헐적으로만 작동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연료 효율이 훨씬 좋죠. 제가 현장에서 20년간 확인한 결과입니다. 외출 시간이 100분 이하라면 그냥 켜두는 것이 더 절약됩니다. 출근처럼 몇 시간 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는 꺼도 괜찮지만 마트, 병원, 산책, 미용실 정도는 그냥 켜두는 게 이득입니다. 두 번째 실수, 제습 모드로 돌리면 전기세가 적게 나온다는 착각입니다. 바람이 안 나오니까 전기를 덜 먹겠지라고요.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냉방이든 제습이든 실외기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단지 찬바람이 덜 나올 뿐 내부에서는 에너지 소모량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제습은 체감상 조용하고 바람이 덜 나오지만 실외기는 계속 돌아갑니다. 결국 냉방과 제습은 에너지 사용량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습은 전혀 쓰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바로 비 오는 날이나 특히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은 날엔 제습 모드가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에어컨 개발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같은 온도 설정일 때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약 2.5배 더 많은 습기를 제거했습니다. 바람이 덜 나온다고 전기를 덜 쓰는 건 아닙니다. 제습은 조용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의 실외기는 냉방만큼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고 눅눅한 날에는 냉방보다 제습이 체감상 더 쾌적하고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20년간 현장에서 터득한 제습 모드의 진짜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제습 모드를 켜면 안 됩니다. 한두 시간 정도 냉방 모드로 돌리다가 제습 모드로 바꾸세요. 그러면 냉방 모드의 시원함은 유지된 채 습도는 낮은 뽀송뽀송함이 유지됩니다.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제습 모드를 켜는 게 아니라 냉방 모드로 돌리다가 제습 모드로 바꾸는 겁니다. 여름철 눅눅한 집 바닥이 끈적하고 땀이 마르지 않는 불쾌한 날씨에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 더위를 식힐 땐 냉방, 습기를 날릴 땐 제습. 이걸 잘 구분해서 써야 전기도 아끼고 집도 쾌적해집니다. 이처럼 전기세를 아끼겠다고 무작정 꺼버리거나 처음부터 제습만 돌리는 건 오히려 전기 낭비로 이어지는 반쪽짜리 절약입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오래 틀어도 방 안이 시원하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바람 방향부터 완전히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설치했던 고객의 집 두 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평수 같은 모델의 에어컨이었습니다. 한 집은 바람을 아래로, 다른 집은 바람을 위로 향하게 틀었습니다. 한 달 뒤 전기요금을 확인해 보니 차이가 58,000원이었습니다. 차이는 에어컨, 바람의 방향 단 하나였습니다. 대부분 에어컨은 사람을 향해 아래로 바람을 쏩니다. 시원한 바람이 발끝에 닿을 때까지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시원해. 이 느낌만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에어컨은 바람을 직접 맞는 기계가 아닙니다.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건 과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거스르면 냉기가 바닥에만 고이고 천장과 머리 위는 여전히 덥습니다. 발은 시원한데 머리는 뜨거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어컨 센서가 아직 더워요라고 판단해서 실외기가 계속 돌아갑니다. 전기만 축내고 정작 시원하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항상 바람을 위로 천장 쪽으로 향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천장에서 부드럽게 내려앉은 냉기가 실내 전체를 골고루 채웁니다. 마치 방이 냉장고 안처럼 골고루 시원해지는 거죠. 이런 순환이 만들어져야 설정 온도에 더 빨리 도달하고 실외기도 쉬게 됩니다. 결과는 전기요금 절반 감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람 방향만큼 중요한 게 에어컨 주변 공간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실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바로 아래나 앞에 큰 장롱이나 냉장고를 둔 집들이 있어요. 바람이 장애물에 부딪혀서 제대로 퍼지지 못합니다. 마치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놓은 것과 같죠. 에어컨이 설치된 벽면 바로 앞에 가구가 있다면 지금 당장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바람이 멀리 퍼져야 실내 순환이 시작됩니다. 작은 구조 변화 하나로 냉기 순환이 달라지고 전기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당신의 전기요금을 올리는 건 온도도 시간도 아닙니다. 바람 방향과 설치 위치, 이 두 가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리모컨을 드세요. 바람 방향을 위로 설정하세요. 오늘 하루도 절반이나 줄어든 전기세로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만을 위해 신청만 하면 전기세를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꿀 정보도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다른 중요한 절약 방법들을 더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에어컨을 어떻게 켜야 하는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기능을 켜야 하는지입니다. 수백만 대가 판매된 에어컨, 하지만 그중 80%는 제대로 설정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버튼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90% 사람들이 에어컨 리모컨에서 이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바로 오토 버튼입니다. 어떤 에어컨은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에너지 세이브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 이름이 다르지만 기능은 같습니다. 저는 이 버튼을 20년간 마법의 버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 에어컨이 똑똑하게 스스로 전력 소모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24시간 켜놔도 전기요금이 폭탄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 모드로 에어컨을 틀면 무조건 최대 출력으로 돕니다. 28도 방을 26도로 맞추기 위해 엄청난 전기를 쏟아붓고 26도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같은 세기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오토 모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 실외기가 작동을 최소화합니다. 즉, 에어컨이 똑똑하게 스스로 쉽니다. 당신은 똑같이 시원하게 느끼지만 에어컨은 한숨 돌리며 전기를 아낍니다. 이게 바로 전기요금이 반값으로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실내 온도를 확인하고 습도를 측정하고 심지어 사람이 몇 명 있는지까지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전합니다. 마치 20년 경력 에어컨 기사가 옆에서 계속 조절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설치해드린 두 집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반 모드로 한 달 사용한 집은 전기세 95,000원, 오토 모드로 한 달 사용한 집은 전기세 55,000원.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에어컨 리모컨을 확인해 보세요. 오토,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이 버튼만 누르고 에어컨을 사용하세요. 99%의 사람들이 이 기능을 모릅니다. 리모컨에서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리모컨을 보세요. 자동, 오토, AI 이런 글자가 적힌 버튼이 있나요? 없다면 모든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세요. 화면에 절전, 에코, 스마트 지능형 이런 표시가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그 기능입니다. 만약 그것도 없다면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리모컨의 기능 버튼이나 설정 버튼을 찾아보세요. 그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0년 이후에 나온 에어컨이라면 100%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AI 모드니까 무조건 좋겠지, 지능형이니까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런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AI 모드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AI 모드는 처음 30분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AI가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학습합니다. 만약 이 시간에 온도를 자꾸 바꾸거나 끄고 켜면 AI가 잘못 학습합니다. 아, 이 집은 온도를 자주 바꾸는구나. 잘못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도 온도를 자주 바꿔서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AI 모드를 켜고 처음 30분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두 번째 함정, 너무 옛날 에어컨의 AI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2015년 이전 모델들은 AI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온도 조절만 합니다. 이런 에어컨은 일반 자동 모드가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 AI 모드를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온도를 1도씩 조절하세요. AI가 그것까지 다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AI 모드를 써야 할까요? 집에 사람 수가 자주 바뀔 때입니다. 손님이 오거나 가족이 외출했다 들어왔다 할 때 AI 모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혼자 사시거나 항상 같은 패턴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일반 자동 모드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수동 모드는 어떤 자동 모드보다 훨씬 낫습니다. 리모컨의 마법 버튼을 찾아서 지금 당장 눌러보세요. 바람은 계속 나오는데 실내 온도는 잘 안 떨어진다. 그렇다면 원인은 바로 창문입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를 급격히 높이는 주범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직사광선입니다. 특히 남향 창문, 베란다, 유리, 거실 통유리는 하루 종일 태양을 집안에 들여보냅니다. 이 열기는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커튼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켜는 건 마치 난로를 켜두고 냉장고 문을 연 것과 같습니다. 실내 온도가 낮아지지 않으니 에어컨 실외기는 계속 풀가동 상태입니다. 전기세는 폭탄처럼 올라갑니다. 반대로 햇빛을 차단하면 실내 온도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럼 에어컨이 적은 전력으로도 원하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커튼과 블라인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빛을 막는 게 아니라 열을 막는 것입니다. 햇빛 차단용 암막 커튼, 열 차단 기능이 있는 블라인드, 심지어 창문용 썬팅 필름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실험해 본 결과 암막 커튼을 닫은 상태와 연 상태의 실내 온도 차이는 최대 3도까지 벌어졌습니다. 3도 차이면 에어컨이 작동하는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너지 효율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특히 거실이 넓고 창이 많은 집이라면 에어컨 성능보다 햇빛 차단이 전기세 절약의 핵심입니다. 햇빛을 막는 것만으로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햇빛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반드시 창을 가리세요. 3시간 동안 들어온 열기가 저녁까지 집안을 덮입니다. 검은색이나 진한색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서 방을 더 덥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얀색이나 은색, 연한색 커튼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선풍기를 창문 쪽에 놓지 마세요. 뜨거운 바람을 방 안으로 불어넣는 꼴입니다. 오히려 창문 반대편에서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곧 폭염이 시작됩니다. 창문에 암막 커튼 하나만 달아도 올여름 전기세는 확 줄어듭니다.
에어컨을 켜도 바람이 약하다, 냄새가 난다, 전기세가 갑자기 늘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필터입니다. 더러운 필터 하나가 당신의 전기세를 2배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까맣게 쌓여서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걸 청소해야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3년간 필터를 한 번도 청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전기세도 월 15만 원 이상 나왔고요. 제가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 드린 후 다음 달 전기세가 8만 5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필터 청소 하나만으로 월 7만 원 이상을 절약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더러운 필터는 에어컨이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만듭니다. 마스크를 10개 겹쳐 쓰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 실외기가 더 세게 더 오래 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기를 2배, 3배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냉방 효과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더러운 필터를 통과한 공기는 제대로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더 오래, 더 세게 틀어야 하고 전기세는 계속 올라갑니다. 필터 청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 전원을 끄세요. 두 번째, 앞면 커버를 열고 필터를 꺼내세요. 세 번째,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네 번째,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고 그늘에서 완전히 말리세요. 다섯 번째, 완전히 마른 후에 다시 끼우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10분이 한 달에 5만 원을 절약해 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할까요? 저는 2주에 한 번을 권합니다. 너무 자주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름철엔 먼지가 빨리 쌓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계신 집은 창문을 자주 열지 않아서 실내 먼지가 더 많이 필터에 달라붙습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첫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필터 청소를 제대로 하면 에어컨이 훨씬 조용해집니다. 냄새도 사라지고 바람도 더 시원해집니다. 무엇보다 전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10분 투자로 월 5만 원. 절약, 이보다 확실한 투자가 또 있을까요? 에어컨을 아껴 쓰고 버튼을 잘 눌러도 가장 강력한 절약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에어컨을 사용한 전기세를 대신 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집에 냉방 가전이 있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신청하면 여름철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영상 내내 말씀드린 그 제도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2인 가구는 약 40만 원, 3인 가구는 53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에너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올해는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됐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같이 소득 기준에 맞는 가구 중에서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아, 임산부 등록 장애인, 희귀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 세대 특성의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신분증을 챙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하는데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여름철 냉방비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 포함되므로 1년 내내 전기요금을 아끼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할인이나 혜택이 아닙니다. 여름철 전기세 자체가 거의 사라지는 수준의 정책입니다. 정부가 도와줄 수 있을 때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확실하지 않으시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꼭 알려주시고 함께 신청하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당신은 앞으로 에어컨을 켜는 순간에도 전기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으로 매달 수만 원씩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외출할 때 켜두는 타이밍 냉방과 제습을 구분해서 쓰는 법, 마법의 오토 버튼, 햇빛 차단과 필터 관리, 그리고 정부의 70만 원 지원금까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들은 이 내용을 바로 지금 실천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자매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보낸 영상 하나로 한 가정의 여름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주변을 바꾸는 힘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당신의 여름을 지키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올여름 에어컨을 틀며 웃을 수 있는 인생 첫 여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건생톡톡이었습니다.